인구 130만 명. 서울시의 13%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야 내가 더 자유롭다고 말하죠. 그 나라가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애초에 에스토니아 정부는 자유로운 기회를 통해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공짜돈은 최소화하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덜 개입해야 내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청년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온라인으로 18분이면 끝납니다. 세금 신고? 5분이면 됩니다. 창업 지원금을 받으려고 복잡한 서류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적고 가장 디지털화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국가가 일일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근데 왜일까요? 왜 이 작은 나라의 청년들은 국가가 적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무겁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의 실제 결과를 경험한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를 겪은 나라의 청년들이 왜 자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91년 이전 에스토니아는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소련이 내건 약속은 간단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 일자리, 주택, 교육, 의료. 모든 게 무상이었죠.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일단 일자리는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곳에서 정해진 일을 해야 했죠. 월급도 비슷했어요. 의사든 공장 노동자든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대충 해도 월급이 똑같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상점에 가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생산 자체가 느렸고 품질은 엉망이었죠. 배급을 받으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무엇을 공부할지. 모든 게 국가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약속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에스토니아는 독립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경제개혁?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교육을 바꿨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국가는 무한하지 않다. 국가 예산도 자원도 능력도 한계가 있다. 경제는 선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공짜는 없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낸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회를 움직인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말을 믿었다.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니? 줄 서서 배급받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시받고 선택할 자유 없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뭘 해줘야 하지? 대신 내가 뭘 할 수 있지? 를 고민합니다. 오늘날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창업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카이프,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나왔죠. 청년 실업률도 유럽 평균보다 낮습니다. 왜일까요? 에스토니아 청년들은 복지를 싫어해서? 아닙니다. 그들도 복지를 원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보다는 국가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집을 지어줘야 한다보다는 규제를 줄여서 주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금 신고가 5분이면 끝납니다. 회사 설립도 온라인으로 18분이면 됩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직접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소련 시절 국가가 모든 걸 통제했고 그 결과는 가난과 억압이었죠.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면 위험하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윗세대가 자유를 빼앗겼을 때 느꼈던 극한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제하에 살면 개인의 어떤 자유와 가능성도 펼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작은 국가를 추구하고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에스토니아 청년들은 실패를 직접 겪은 부모 세대 덕분에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실패를 직접 겪지 않고도 배울 수 있을까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약속의 실제 모습은 어땠는지,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건지, 우리는 어디까지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에스토니아 청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공부살롱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